안녕하세요. 속 이야기를 이곳에 좀 해도 될까요? 제 이야기 하자면 아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처음부터는 아니고 시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병원을 꾸준히 다니셔야 해서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합가한 지도 어느새 벌써 5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합가로 인해 시댁이랑 연 끊는 집도 많이 보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말 초반에 할 말은 하고 살자. 내 속 아프면 내 남편도 우리 시부모님한테도 잘할 자신이 없으니 그러지 말고 할 말은 하고 그때그때 풀고 살자 싶어서 정말 뭐든 안 담아두려고 노력했어요. 구구절절 다 풀면 글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지만 일단 지금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나는 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둘이 뭉실하게 말하지 않아요. 싫어요 라고 말해요. 살림도 정말 많이 부딪혔었죠. 왜 밥주걱을 물에 담그지 않냐 부터 행주는 펼쳐놔라, 쓰레기는 작은 봉투 사서 그때그때 버려라 등등 진짜 소소한 거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잔소리 하시면 저도 제 방식을 어필하면서 이거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제 생각을 어필한 결과 지금은 네 스타일 내 스타일 구분해서 서로 긴 말 안 해요. 어느 집 며느리 얘기 나오면서 비교하시면 저도 어느 집 엄마는 하면서 티키타카가 될 정도로 제 생각에는 너무 잘 지내요. 문제는 시누이예요.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시누이 때문에 제가 병들고 있어요. 일단 시누이는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계획이 생기면 본인이 하기가 싫어진대요. 시누이는 결혼 안 했어요. 시누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단적인 예로 휴대폰이 늘 충전이 안 돼 있어요. 보통 어디 가게 되면 풀 충전해서 나가잖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휴대폰 꺼질 때까지 쓰고 꺼지면 그때 충전기를 찾아요. 집이라면 어딘가 충전기가 있을 테니까 상관없지만 회사나 바뀌면 어디서 충전을 하겠어요? 보조 배터리 필요하다고 가게 찾느라 정신없어요. 보조 배터리도 충전해놔야 다음에 쓰잖아요. 하지만 충전 안 해요. 그럼 또 사요. 보조 배터리를. 어디 같이 나가면 보조 배터리 산다고 늘 찾아다니고 저도 몇 번을 사줬어요. 미리 충전해놔요 해도 네 언니 그리고 끝이에요. 첫 번째 불만은 시누이는 집에 올 때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들이닥칩니다. 그럼 어머님이랑 저랑 부랴부랴 음식을 차려요. 식사 시간에 맞춰서 오면 2번 일 안 할 텐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어쩌다 오는 자식 뭐라도 먹이고 싶어하는 그 부모 마음을 아니까 꽤 오래 참았어요. 어머님 상 차리시는데 가만히 있기도 뭐해서요. 그러다 최근에 한번 쭉 지나가듯이 연락하고 와요 했고 다음에 또 그냥 와서 이러면 내가 불편해요 했고 세 번째 그냥 쳐들어왔을 때 정말 화를 냈어요. 정색하면서 말했어요. 부모님만 사실 때는 부모님 집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 집에 나도 있어요. 미리 연락 주고 오면 서로서로 좋지 않겠어요? 막무가내로 들이닥쳐서 밥상 차린다고 허둥대는 거 보는 게 즐겁나? 그랬어요. 시누이가 미안하다고 그러더군요. 미리 연락하고 오면 뭐 또 준비한다고 할 게 뻔해서 연락 안 했다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충전기예요. 한 번이라도 챙겨온 적이 없고 한 번을 안 꺼진 적이 없어요. 내일 충전기가 필요한데 말을 안 하고 우리 방에서 빼가요. 저랑 시누이만 아이폰이라 제 것밖에 없는데 저한테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줄 텐데 말 안 하고 그냥 방에서 빼가요. 거기까지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한 번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적이 없어요. 저녁에 충전해야지 하고 보면 없어요. 나가서 찾아야 해요. 어디 두고 갔는지. 그게 너무 싫어서 신우가 하나를 사서 거실에 놔뒀는데 한 번 쓰고 다음에 와서는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고 제 것도 빼갔어요. 돌아갈 때 충전기 제자리에 꽂아두고 가라 말하면 미안하다고 해요. 그렇게 5년째 도돌이표입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반복되면 정말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옷이에요. 부모님 집에 와서 편하게 입겠다고 편한 옷 찾는데 남편이 제 옷을 줬나 봐요. 저는 사실 거기서도 초점 안 맞는다 생각했어요. 나한테 달라고 하면 당연히 가장 깨끗하고 편한 옷 안 주겠어요? 제 옷을 남편한테 달라고 한 것도 싫고 남편은 나한테 안 물어보고 아무 옷이나 준 것도 다 속상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데 역시나 신우 가고 난 후에 보면 제 옷은 아무 곳에나 처박혀 있어요. 소파에 휙 걸쳐져 있거나
신우 침대 이불에서 나오기도 해요. 현관 앞에 던져져 있기도 하고요. 싫은 티 내면 늘 미안하다면서도 또 어딘가에 구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편한 옷 찾을 때 말했어요. 저는 내 옷이 함부로 굴러다니는 거 싫어해요. 앞으로 옷은 어머니 거 빌려 입으세요. 아니면 옷 하나 갖다 놓으시던지요. 했더니 또 미안하다고 하면서 네 라고 해요. 너무 모질었나 싶기도 했지만 참을 만큼 참았다 싶어서 말했어요. 이 모든 문제가 어제 일어났어요. 신우가 정말 너무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한 달에 2~3번은 꼭 오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와서 내가 괜히 싫은 소리해서 눈치 보는 건가 싶고 너무 오래 안 와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걱정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화낸 거 무색할 만큼 당당하게 연락 없이 저녁 시간 지나서 들이닥쳤어요. 기본 누르는 소리에 순간 화가 나는데 아주 반가워할 시부모님 생각에 차마 뭐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참으려니까 정신이 멍해지는 것 같았어요. 역시나 어머님께서 부랴부랴 부엌에 가서 뭐라도 만들려는가 도와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는가 싶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표정 보고 하셨는지 저보고 자꾸 가서 쉬라고 하는데 그게 또 어머님께서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와서 마음을 가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집 자식이 부모 집 오는데 예약하고 오냐. 너도 정신 나갔다 하면서 매일 오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다 오는 사람 그거 한 번은 못 받아주고 참 못났다. 자책하면서 마음 다잡고 신우가 좋아하는 과자 사들고 집에 갔어요. 근데 신우가 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빨래통에 빨려고 모아둔 옷을요. 제 걸로 휴대폰 충전하면서 유튜브 보던 신우가 제가 들어오니 해맑게 웃으면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언니, 저는 언니가 입던 옷 하나도 안 더러워요. 하는데 저 돌 것 같아요. 남편은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뭐가 문제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미치겠는지를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돌 것 같은 거예요? 제발 알려주세요. 이쯤 되니까 저한테도 문제가 있나 싶거든요. 신우는 저한테 항상 미안하다고 해요. 항상 똑같은 문제로 미안하다고 해요. 미리 연락하면 우리가 밥한다고 고생할까봐 연락 안 하는 거고 옷도 충전기도 자기가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나한테 말하면 나를 시키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랬고 그냥 막 던져두고 가는 건 자기가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렇다. 미안하다라고 해요. 실제로 신우가 한번 왔다 가면 그 밤은 초토화되어 있어요. 신우 말을 듣고 있으면 그냥 내가 싫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끝은 그런 신우를 나쁘게 보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남편도 신우가 착하대요. 순진하대요. 신우는 본인 장점이 사과를 잘하는 거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병 생길 것 같아요. 오늘도 아버님께서 저한테 신우 때문에 속상했니? 라고 하는데 신우한테 한 소리 해줄 것도 아니면서 왜 물어? 속으로 따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이 집 사람들이 악마로 보여요. 다 병 걸려서 죽게 만들려는 건가 싶어요. 제발 제가 뭐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남편한테 제대로 내 속상한 마음 좀 이야기해보게 제발 말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 모든 게 남편한테는 별거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이고 좋게 보면 된다 해요. 하지만 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싫다고 하면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들의 말이 맞는다면 저 좀 혼내주세요. 제가 점점 나쁜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쓸데없이 예민한 건가요? 사실 별거 아닌 일이 수년째 반복되니까 신우가 뭐 빌려달라고 하면 싫은 표정부터 나와요. 저 신우 미워하는 나쁜 며느리일까요? 얼마나 옷을 안 빌려줬으면 빨랫감에서 옷을 찾아 입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복잡하네요. 추가. 정말 댓글 하나하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집 비번은 아버님 생일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비번 바꾸면 힘들어하세요. 번호가 낯설면 숫자를 읽으면서 누르세요. 카드키는 집에서도 어디 뒀는지 잘 까먹으셔서 못 써요.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신우는 합가하기 전에 가끔 볼 때는 그냥 애교 많고 심성이 여린 것 같은 그런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저도 적잖이 당황스럽고 댓글처럼 선 제대로 넘으면 확실하게 선을 그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서 화를 삭히려니까 병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사소한 일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역시도 갈피를 못 잡는 것 같고요.
신우 옷 준비해두고 이것만 입으라는 방법은 진짜 가장 먼저 해본 방법인데 일부러 어겼잖아요. 다른 옷 입고 싶다고. 이거 얇아서 춥다거나 짧은 거 달라거나 하고요. 입을 옷을 정해두면 그런 게 갑갑하다고 그래요. 편하게 입고 싶은데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게 싫다고 하니 쉽게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느낌입니다. 방문 걸어 잠그려고 문고리 열쇠로 바꿀까도 생각했는데 참 시부모도 사는 집에서 열쇠 잠그고 나와서 들어갈 때 또 열쇠 따고 들어가고 그런 제 모습을 상상하니까 쥐가 쳐더라고요. 이런 저 자신이 이젠 짜증나네요. 댓글 보고 저를 보니까 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댓글에 신우가 성인 ADHD 같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해가 안 돼서 힘들었는데 좀 다른 시각으로 신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럼은 내 같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긴가민가 했던 건 회사 다니는 거 보면 모자란 건 아닌 것 같아서 연기인가 싶었는데 성인 ADHD는 지능과 상관없이 그럴 수 있다는 거 보니까 그 병이 뭔지 좀 알아봐야겠어요. 신우는 모두의 물건을 제 것이냐 함부로 쓰고 본인 물건은 더 막 써요. 굳이 빨래통에서 내 옷을 꺼내서 입은 게 날 놀려먹이는 건가, 내가 옷 안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항의하는 건가 싶어서 괘씸했는데 그냥 환자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보려고요. 남편 얘기를 안 쓰는 건 그거 쓰려면 2박 3일도 모자랄 것 같아서 아예 뺐어요. 이거 남편이랑 같이 보려고요. 공감해주시는 댓글이 많아서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께서 제 이름만 불러도 어디선가 귀신같이 나타나세요. 왜 애를 부르느냐고, 귀찮게 하려고 그러냐고 본인한테 말하라고 막 뭐라 하세요. 아버님 암 수발도 자식 손 안 빌리고 혼자 다 하셨는데 어머니까지 암이라고 했을 때 합가 결정하게 된 거거든요. 살아온 방식이 전혀 다른 저이다 보니 어머님하고 저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어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며느리를 배려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조심스럽게 행동해 주시거든요. 아마 이 집과 영 끊게 되면 누구보다 어머님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신우 머리채 잡으며 너 때문에 내 부모도 내가 버릴 거야 소리 지르는 상상을 했네요. 이제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신우 오면 인사만 딱 하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거고 뭐 차려준다고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동동거리지 않으렵니다. 그게 마음이 불편하지만 제 마음에 징후가 더 증폭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네요. 충전기도 달라고 하면 주지 않고 비어가면 안 들어와서 싫다고 모질게 말해야겠어요. 옷도 남편 옷 주고 주지 않으렵니다. 남편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를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왜 스트레스 받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 같네요. 일단 저부터 살고 봐야겠어요. 정말 성심성의껏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와, 읽기만 해도 내가 돌아버릴 것 같네요. 그냥 신경을 쓰지 마세요. 집에 오고 어지르는 건 시어머니가 하게 둬요. 다만 내 옷, 내 물건 건드리는 건 싫으니 하지 말라 하고 충전 중이면 충전기 뽑아가고 옷은 벗으라 해요. 모두 있는 곳에서 오고 받고 어지르고 다 좋은데 내 건 건드리는 게 싫다. 하루라도 싫다. 내 공간이 어지러워지고 계획에 어긋나는 게 나는 싫다. 사과도 안 받고 싶고 신우이를 이해하고 넘어가던 내 성격이기 때문에 나보고 참고 넘기라고 하지 말고 내 공간을 침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지만 사과받고 싶은 거 아니고 내 물건 공간 침범 당하는 게 싫은 거다. 분명히 말해요. 집에 오는 건 님이 분가하기 전까진 어쩔 수 없으니 포기하시고 음식 장만도 도우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